안녕하십니까, 최윤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국가 위에 서려는 자체가 쿠데타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분야의 무기인 의료 서비스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니 의료 쿠데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2월 7일 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설치의 건을 그 투표를 했는데 참여 대의원 170명 중 130명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보고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날 같은 날 이제 임시 대의원 총회 이제를 열어서 총회 결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첫째, 전 회원의 총의를 받들어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둘째, 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의 정권을 부여하고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의 동참과 대한의사협회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하였다. 전 조직, 대한의사협회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셋째, 비상대책위원회가 정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42대 회장 선거 일정을 잠정 연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임시 결의문입니다. 결의문인데 쭉 나오죠. 그리고 요 밑에 결의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이상과 같이 의결하고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가 책임있는 행동으로 정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의견을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 진술한 것이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미 2월 7일 날 조직적으로 여기 대책을 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특이한 결과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이제 총회 결과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 결과 보고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170명, 여기죠. 투표 참여한 130명이 이제 가결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 유보하는 걸로 했고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참석 대의원 보고서입니다. 참석 대의원 보고서인데, 여기 이제 각 지부들이 다 있는데, 참 희한하게 여기 보시면 전공의가 빠졌습니다. 뭐 군진이나 공직인은 뭐 빠지는 게 뭐 당연할 수 있는데, 요때 바로 전공의들이 빠졌다는 것이죠. 참 희한하게 전공의가 빠졌는데, 이때 전공의의 여기서 이제 이 전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전공의가 빠졌는데 2024년 2월 12일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회의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집단 행동에 대한 결과는 없었고 집행부 총사퇴하며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공지만 있었어요. 공지만 있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장 사퇴와 전공의 협의회 집행부 사퇴로 투쟁의 주체가 사라졌어요. 이날 투쟁의 주체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7일날 그런 결의를 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이제 돌격대가 돼갖고 나가는 거죠. 나가게 되는데, 어떤 이제 주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정부와의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애버린 거에는 보통 보면 이제 2월 달에 해 갖고서 3, 4년 단위로 전공의 계약을 해요. 대표적인 병원들이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 병원 속성상 우리 뭐 병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수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느님과 같은 존재인데 교수들의 암묵적 동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너네들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교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너네들은 계약도 있고 하니까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교수들이 환자를 버리고서 의사 자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학생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걸 안 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용어로는 부작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안 함으로써 그걸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범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지금에 와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교수들이 25일 날 총사퇴 하잖아요. 이게 이제 2차전이죠. 똘마이들 내보내갖고 피해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가 휘청휘청할 때 자신들이 나서서 이제 직격탄을 이제 발사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대한의사협회는 맨날 브리핑을 합니다. 2시에 오후 2시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부가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국가가 주수호 홍보위원장이 그때 언젠가 9일인가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왜 이러한 게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정말 그러면 그때 누구더라? 박단인가 하는 대전인가? 거기 전공이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와갖고 여기 있다. 대전협회장 박단 씨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은 더 이상 감내하지 못. 아니 자기네들 환경이 안 좋은데 의대 증언을 해준다는 거는 그 밑에 이제 BBC 보도가 이제 더 재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왜 의대 정원의 백지화를 주장하는가? BBC 보도에서 이제 나온 말입니다. 힘들다 해서 의사를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왜 파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또 이제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친구들은 피아노 학원을 가고 과거에 이제 못했던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해외 유학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좋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발적으로 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자발적으로 못하게 하죠? 그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복귀하고 싶은 전공이 라고 해갖고서 올라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 보면은 블라인드라는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라는 글이 3번을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 소개한 A씨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 후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 그 이유는 2020년 선실기라는 이름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봤다며 선후배나 동기들이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 이렇게 하면서
또한 자신들이 커뮤니티에 파업에 반대하는 듯한 글만 올라와도 온갖 쌍욕에 패드립에 밤거리에 뒤통수를 후리겠다는 등의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아니 자기가 복귀하지도 않을 거고 자기는 어차피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다른 걸 선택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복귀하고 싶은 사람들이 복귀하려는 걸 막을 이유가 있나요? 이거 완전 조폭 아닙니까? 자기 조직원들이 나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며 그 다음에 그 의협에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협 직인이 찍힌 내부 문건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라는 이런 그 내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집회에 제약회사 참석 요구를 한다든가 의대 직원에 반발하는 경우에 재계약 거부에 대한 이제 뭐 대응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이제 결의문에 보면 전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 밑에 있는 하부 조직들이 전부 여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2월 7일 날 결의하고 전공의들이 2월 이제 19일 날인가 그때부터 이제 세브란스 병원 그 유아 청소년과인가 거기서부터 해갖고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과거 20년 동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통계를 한번 보고 요번에 낸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서 전공의가 20년 동안 사직서를 한 달에 아니면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내는 그 사직서 수가 몇 건이나 있을까? 근데 이번에 갑자기 그 몇천 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2024년 2월 7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미치광이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 미치광이들이 이런 이제 전략과 전술을 짜갖고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조직 폭력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그 어디 있어? 아까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이게 그 사형에 조직 폭력 등에 관련된 죄 같으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과연 그게 이제 그 정도 되느냐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이런 얘기들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